대표 문제 다음 유형 봅시다. 자, 문제부터 읽어봅시다.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얘 한근이 마이너스 4래요. 다음 2차 방정식, 이번엔 또 다른 새로운 2차 방정식의 한근이 A였을 때 이거 A랑 여기에 있는 K를 구하래요. 자, 근데 A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얘의 한근이 마이너스 4라고 했기 때문에 근이라고 하는 것은 등식을 만족시키는 아이가 근이에요. 자, 다시 앞에 보세요. x-알파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당연히 여러분들은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인수분해를 왜 하지? 근 찾으려고. 그러면 근은 뭔데? 근이라고 하는 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가져요. 근을 가져요. 무조건 가져요. 안 갖는 경우는 없어. 그럼 해를 갖는데 인수분해는 왜 하냐고. 왜 하냐면 그 해가 눈에 보이게끔 만드는 식변형이에요. 그 식변형 스킬 중에서 인수분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형태를 바꾸어 놓고 보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원리적으로 이해하세요. 는 0이 되게끔 하는 x를 찾는 거야.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어서 0이 되게끔 하는 x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인수분해 해놓고 보니까 뭐가 보이죠? 여기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0 되겠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되니까 0이 되겠네. 해서 근이 찾아지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중학교 때 만약에 부호 바꿔서 2예요.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배웠으면 헛배운 거야.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배우시면 안 돼요. 자, 그게 큰 차이 만든다. 고등학교 내용에선. 얘의 한근이 마이너스 4래요. 얘의 근이 마이너스 4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는 0이 성립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읍시다. 16 마이너스 4에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a는 0, 마이너스 i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0a 16 더하기 4 20. 그러니까 a는 2가 되죠. 자, 그래서 a를 찾았습니다. 근데 다음 줄로 넘어가서 이 방정식의 한근이 이번에는 2가 근이래요. 그러면 역시나 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어넣어도 된다.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근을 왜 집어넣는다? 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그거다. 집어넣으면 0 돼야 된다. 자, 오케이. 마이너스 15는 0. 그래서 K는 3 구해지게 되죠. 자, 그래서 A와 K를 다 구했고요. AK 정답 6이 정답이 돼요. 다음. 곱셈 공식을 이걸 알려나? 자, 앞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원리고 이거는 개념이고 중간중간에 내가 설명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 이거는 교재들에는 없는 내용들이야. 근데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야. 자, 문제 봅시다. 자, 얘의 한근을 알파라고 했어요. 근데 얘를 구하래.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한 근이니까 당연히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건 이해가 갈 거예요. 5알파 플러스 1은 0.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 식 전체를 나는 알파로 나눠도 돼요. 알파로 왜 나눠도 될까? 자, 이쪽으로 와서 다시 보세요.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라는 방정식을 얘를 절대 x로 나누면 안 됩니다. 자, 얘는 인수분해가 돼서 x는 0 또는 2가 방정식의 근이야. 근데 이 등식을 x로 나누면 x-2는 0 이렇게 돼요.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원래는 여기는 2차 방정식의 해가 0 또는 2로 근이 2개인데 x로 나눈 결과 x는 이 근이 하나밖에 남지 않아. 그러면 x로 나누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얘를 x-3으로 나눠도 되나? 네, x-3으로 나눠도 돼요. x-4로 나눠도 되나? 네, 나눠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문자로는 절대 양변을 나누지 마 라고 배웠는데 그게 아니야. 문자로 나누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눠도 돼요. 단 성립하지 않는 근에 대해서만. 자, 얘 뭐로 나누면 양변 안 될까요? x-2로 양변 나누면 안 돼요. 왜? x에다 2를 대입해 보니까 x-2가 인수이거든. 자, 그러면 얘는 봅시다. 자, x에다가 0 집어넣습니다. 자, 알파에다가 0 집어넣습니다. 성립해야 하네요. 알파에다 0 집어넣으면 1은 0.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파로 나눠도 되는 거야. 왜? 왜 알파로 나눠도 돼? 알파는 0이 근이 아니거든. 이 방정식의 근에 알파는 0이 근이 아니거든. 그래서 알파로 나누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곱셈 공식으로 얘를 구할 수가 있겠죠.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알아두세요. 근이 아닌 것들로는 문자로 나눠도 된다고 이해하세요. 자, 476번 봅시다. 자, 앞으로 우리는 절대값 기호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우스라고 하는 기호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우스나 절대값 기호가 보이면 무조건 FM으로는 케이스 분류가 맞습니다. 자, 아직 풀이는 모르겠지만 가우스나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케이스 분류야. 무조건 케이스 분류야. 그냥 외워. 접근 방식이 그래요. 접근 방식이 그럴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보자. 우리가 이 식을 단순화를 해줄 거예요. 어떻게 단순화를 해줄 거냐면 케이스, 분류를 해줄 건데 절대값 안쪽이 음수였을 때와 양수였을 때로 케이스를 나눌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절대값 안쪽이 0보다 작을 때와 두 번째 절대값 안쪽이 0 이상일 때로 케이스 나눕니다. 항상 그러합니다. 그러면 잠깐 어디 갔어? 얘는 케이스 뭐로 나누겠어?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 이상일 때. 선생님 절대값이 안 보이는데요? 네. 루트의 a제곱은 절대값 a랑 같습니다. 복소수단에서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앞단은 복소수단에서 배우셨어요? 루트 a의 제곱은 그냥 a랑 같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보이시죠? 그래서 케이스 분류할 거야. 얘도 케이스 분류해야 돼. 자, 넘어와서 봅시다. 자, 그러면 2x-3이 0보다 작을 때, 즉 x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에 이거 부등식 왜 푸는지는 계속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2x-3이 음수이면 절대값 안쪽이 음수이면 자, 다시 니네들 어떻게 배웠을지 모르겠어서 절대값 마이너스 1은 1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생략시켜 주는 대신에 자, 마이너스 1인데 얘 절대값을 생략시켜 주는 대신에 똑같은 기능을 하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1이 된다야. 다시 절대값 안쪽이 양수인 경우에는 그냥 절대값을 생략시켜줘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식을 지금 정리를 하고 싶은 거야. 식을 정리를 할 건데 절대값 안쪽이 음수인 경우에는 절대값을 빼주는 대신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풀어보자. x제곱 마이너스 2x 6, 5. 그래서 x는 1, 근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 됐죠? 자, 그런데 내가 이 방정식의 근을 찾았던 전제가 뭐냐면은
이 방정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기 위해선 x가 2분의 3보다 작은 애들만 가능한 거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식을 정리해서 방정식을 또르르 풀었더니 만약에 1이랑 2가 나왔어요. 그러면 2는 근이 아닌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x는 2분의 3보다 작다라는 전제 안에서 문제를 풀어나갔거든. 그래서 2가 근으로 나왔으면 이런 애들은 근이 아니고요. 이런 애들을 우리는 무연근이라고 부른다. 모르셔도 돼요. 무연근은 먹는 연근 아니고요. 근과 연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중간 연산 과정에서 나오는 실수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이 아니에요. 자, 다시 풀어봅시다. x가 2분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저 방정식을 정리를 하면 절대값을 그냥 생략하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이에요. 인수분해 이제는 생략합시다. 고등학생은 생략하세요. 마이너스 4 또는 2라고 근이 나와요. 됐죠? 여기 나왔네요, 딱. 지금 내가 푸는 조건인 x는 2분의 3 이상이야. 그래서 2는 근, 마이너스 4는 근이 아닙니다. 자, 실제로 마이너스 4를 여기다 집어 넣어보세요. 넣어서 확인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니까 4, 4,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 5 나오니 등식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이 아닌 거야. 알겠니? 근데 이걸 대입하고 있으면서 확인하면 안 돼요. 대입하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식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케이스 분류한다. 자, 다시 절대값 나오면 케이스 분류야. 절대값 나오면 케이스 분류야. 절대값 나오면 케이스 분류. 절대값 나오면 케이스 분류. 무조건 절대값은 앞으로 케이스 분류야. 무조건 절대값 나오면 케이스 분류야. 그렇게 배울 거야. 앞으로 계속 절대값 나오면 케이스 분류입니다. 절대값 나오면 케이스 분류. 자, 따라서 알파 1, 베타 2.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어머, 가우스가 바로 나오네. 자, 가우스 안 배운 반. 가우스가 뭔지 모른다. 다 알아? 자,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진경은 전개 잘못하고 아, 여기 2구나. 에이씨, 그럼 방정식 잘못 구했네. 플러스 3, 마이너스 2죠? 나 이거 6을 왜 6을 만들었니? 그럼 근해 공식 써야죠. 그래서 근해 공식 쓰면은 뭐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2니까 3이니? 근데 우리가 찾는 근은 2분의 3보다 작아야 되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아까 알파 베타가 알파 베타 더하면 3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네요. 3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에요. 자, 가우스 기호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괄호 같이 생긴 게 우리가 앞으로 가우스 기호라고 할 거고요. 짜증나요.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그럼 가우스 기호는 뭔지 잠깐만 감이 오도록 합시다. 자, 가우스 기호는 뭐냐면요.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뭘 쓴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수직선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가우스는 2.1이 있으면 얘보다 약간 왼쪽에 2가 있을 거고 저쪽에 3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2.1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지. 쉽지? 자, 3.7이면 수직선 생각하세요. 3입니다. 앞에 거 떼우는 거 아니야. 3.7은 3이야. 얘보다 왼쪽에 3이 있고 오른쪽에 4가 있을 거거든. 가우스의 0.1은 0입니다. 가우스의 마이너스 0.5는 얼마니? 마이너스 1이죠. 0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으면 마이너스 0.5는 여기에 있거든?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됐죠? 정리합니다. 잘 보세요. 가우스의 x가 n이라고 하면 x의 범위는 n 이상. 왜? 가우스 값이 n 나왔잖아. 그럼 n보단 크거나 같을 거고 그 x는 n 플러스 1보다는 작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저기에 있는 가우스 x를 n이라고 놓고 풉시다. 그러면 2n제곱 7n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돼요. 인수분해 합시다. 2, 1, 4, 2, 8이니까 여기 마이너스죠. 그러면 n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4가 n이야. 그런데 n은 정수거든요. n이 정수인데 그 n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은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n이 마이너스 4가 되면 x는 마이너스 4 이상. 왜? 가우스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온 거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3 미만. 머릿속에 수직선을 떠올리세요. 가우스 값이 얘가 나왔다는 뜻은 얘가 x가 더 크다는 뜻이고 x는 마이너스 3보단 작아야지만 해가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만들어서 풀어보자.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럼 얘의 해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똑같이 가우스 x를 n이라고 놓고 풉시다.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n은 2 또는 마이너스 1. 그러면 가우스 x가 2가 나오거나 또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뜻이야. 우리는 x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x를 찾아 나가는 거야. 그러면 가우스 x가 2가 되는 x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은 애들인 거죠. 그러면 가우스 x가 2가 되기 때문에 방정식이 성립합니다. 자, 다시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뜻은 x는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입니다. 한 예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돼서 마이너스 2는 0 등식이 성립합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 2번이 정답이 돼요. 자, 근데 이러면 못 풀지.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절대값 또는 가우스가 나오면 케이스 분류야 라고 한 건 사실 얘 때문에 그래. 자, 가우스가 나오면 케이스 분류야. 그러면 얘를 케이스를 분류해서 아까 절대값 같이 x의 범위에 따라서 식을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x의 범위에 따라서 식이 바뀝니다. 자, x의 범위 잘 보시고요. 첫 번째, x가 만약에 4 이상 5 미만이 되면 그러면 가우스 x는 얼마죠? 그렇죠. 4죠. 잘했어. x의 범위가 이러면 가우스 값은 4가 나올 거거든. 자, 따라서 얘를 케이스 분류하는데 어떻게 케이스 분류를 하느냐? 얘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케이스를 분류하시는 거예요. 얘가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케이스를 분류하시게 됩니다. 자, 가우스 x가 4야. 그러면 방정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4는 0. 자, 두 번째. x가 저기 보이시면 6 미만이죠. 5 이상 6 미만.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x의 범위를 케이스를 나눠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의 가우스가 가질 수 있는 값은 5가 되고요. 따라서 방정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고요. 그래서 방정식 x의 근은 5 또는 마이너스 1 나오죠. 인수분해하면. 근데 내가 찾는 근은 5 이상 6 미만. 따라서 탈락 정답. 얘는 근의 공식으로 찾아주시면 되죠.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는 4 더하기 4 8. 근데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 2 플러스 2 루트 2 맞나 보자. 얘 2점 얼마? 2, 4점 얼마? 맞죠? 그래서 근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혹시 너무 어렵니? 괜찮아? 그래? 2차 방식 활용은 선생님 잘 안 풀어줘요. 활용은 식 세워서 풀어보세요. 왜냐면 얘는 유형이 얘랑 번호마다 다 다른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내가 풀어주는 게 의미가 없어. 자, 다시 봅시다. 여러분들 과제 해오는 거 보고 내가 점검을 해봐서 내용이 너무 쉽다, 내가 설명하는 게 너무 쉽다, 또는 너무 어렵다, 이런 거 판단해서 적절히 내가 난이도를 조절을 할게. 설명 방식을. 다시 보십시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근이 두 개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두 근이 있고요. 여기 안에 루트 안에 들어가는 아이를 우리는 특별하게 판별식이라고 부르게 되죠. 왜 얘를 판별식이라고 부르느냐?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근호안이 음수이기 때문에 식 전체가 허수가 돼요. 다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되면 허수가 됩니다. 따라서 2차 방정식은 무슨 근을 가느냐? 허수켤레근을 갖습니다. 허수켤레근을 두 근으로 갖게 돼요. 단 지금 A, B, C는 유리수의 경우야. 유리수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은 개수가 유리수인 경우에 써먹는 거예요. 개수가 유리수인 경우에 써먹는 거고요. 다음. 근데 우린 사실 거의 유리수 개수에서만 써먹고요. 다음. 판별식이 0이 되면, 판별식이 0이 되면은요, 여기 루트 안쪽이 0이 되면 마이너스 얘 날라가죠? 플러스 얘 날라가죠?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두 근이 같아지는 중복되는 근이 됩니다. 그래서 중근이 되고요. 하지만 역시나 근의 개수는 두 개가 맞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호 아니 양수, 근호 아니 양수, 서로 다른 두, 그래서 무리수 켤레근이 됩니다. 됐죠? 무리수 켤레근이라고 합니다. 단 A, B, C가 유리수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자, 491번 문제 봅시다. 안 풀어줘도 되죠, 이거? 아, 그래. 짝수 판별식 외우세요.
그냥 판별식만 외우지 마시고요. 짝수 판별식도 외우셔야 돼요.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 왜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선생님, 전 그냥 판별식 써도 정답 나오잖아요. 정답은 나와. 그런데 이거 판별식은 사실 뭐냐면은 짝수 판별식이잖아. 어디? 여기가 1차 항의계수가 짝수였을 때 우리가 짝수 판별식을 갖다 쓰잖아요. 왜 그러냐면 약분시키는 걸 생략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연산을 더 단순화시켜야 돼. 너네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간 내에 문제 못 풀어요. 시간 내에 절대 못 풉니다. 시간 내에 못 풀게 나오니까 짝수 판별식 외우라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K 플러스 5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제곱되긴 하는데 그건 상관없죠. 자, 그래서 K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짝수 판별식입니다. K제곱 마이너스 3 하시면 되고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금,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정리합시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날아가고요. 10K 25 더하기 3 28 K는 마이너스 10분의 28보다 크다. 마이너스 2점 얼마? 따라서 마이너스 2.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지요. (2차) 방정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자,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 때문에 자, 어디서 많이 나왔던 말이죠? K의 값에 관계없이, 뭐뭐에 관계없이, 임의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항등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뭐가 항등식이냐? 자, 일단 판별식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K 플러스 M의 제곱, 짝수 판별식이야. 마이너스 4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N. 짝수 판별식 한 거고요. 판별식이 0이 되면 제가 중근이 돼요. 자, 근데 중근을 갖는 건 알겠는데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이래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0이 되면 돼요. K의 값 관계없이. 이게 K 항등식입니다. K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0이 되면 K의 값에 관계없이 얘는 중근이 된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4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날아갈 거고요. 4KM M제곱 4K 마이너스 4N. 얘가 K 항등식이죠. 항상 항등식이면 그 문자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놓고 자,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0이 되려면 K에다가 1 넣어도 2 넣어도 3 넣어도 4 넣어도 5 넣어도 6 넣어도 7 넣어도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K에 뭐를 집어넣어도 0이 된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 M에다가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니까 N은 4분의 1이 됩니다. 끝. 자,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98번 볼게요. A가 2보다 작다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의 근을 판별하시오. 당연히 얘의 근을 판별하려면 얘에 대한 판별식을 쓰셔야 되고요. 짝수 판별식입니다. 그래서 짝수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8. 자,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가 부호를 확인을 합시다. 얘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8입니다. 자, 근데 A는 2보다 작대요. A가 2보다 작으면 여기에 2보다 작은 수가 들어가면 그러면 얘는
0보다 크겠죠. 모르겠으면 다시. 전체 마이너스 4 곱하자. 부동 바뀌죠. 그래서 0보다 큽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502번 봅시다. 502번이에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ABC를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일까?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그러면 얘에 대한 판별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C제곱. 다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라고 그랬으니까 0보다 큽니다. 전개하니까 A제곱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C제곱. 자,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보다 크다라고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삼각형에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와 가장 긴 변의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면 무슨 삼각형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C제곱을 비교했을 때 같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C제곱이 얘가 더 크면 얘는 예각입니다. 얘는 당연히 알죠? 직각이고요. 얘는 둔각입니다. 둔각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무슨 삼각형? 예각삼각형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이거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봅시다. 자, 얘를 직접적으로 완전 제곱식 만드셔도 되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죠. 우리가 자, 다시 또 넘어와서 봅시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아니, 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A의 X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그치? 2A분의 B지? 아이씨. 얘는 A의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 얘는 A의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플러스 C. 얘는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A분의 C 분자를 올립시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됐죠? 자,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없어야 됩니다. 얘가 없어지기 위해서 이 위에 있는 얘가 0이 되어야 되고 보니까 얘가 판별식이야. 자,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선 얘에 대한 판별식이 0이 되면 완전제곱식이 됩니다.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유형 10번을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게 출제 빈도가 높아요. 이게 중요하고요. 설명해 줄 테니까 이해를 잘 해봐.
이거 그냥 직관으로 푸는 애들 있거든? 자, 설명. 우리는 지금 판별식 배우고 있는 거야. 얘를 우리가 판별식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가가 중요한 거지. 얘를 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직관으로 푸는 애들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얘를 직관적으로 m값을 찾아버린 애들이 있는데, 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판별식으로 얘를 어떻게 푸는 거야. 자, 다시 얘를 보자. 얘가 x에 관한 2차식입니다. 물론 y에 관한 2차식이기도 해요. 그런데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x 마이너스 뭐 x 마이너스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당연히 x 제곱이니까. 거기까지 이해가 갔니?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애와 여기 들어가는 애는 얘를 내가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 여기 들어가는 애랑 여기 들어가는 애를 한번 찾아볼까? 개념 설명하려고 그런 거지. 나 원래는 이렇게 안 풀어. 자, x에 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합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애랑 지금 개념 설명인 거야. 여기 들어가는 애들이랑 여기 들어가는 애는 누구냐면은 얘를 우리가 근해 공식으로 써서 뭐지? 2분의 마이너스의 2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2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my 제곱 y 플러스 3.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한 번은 플러스로 해서 여기다 쓰고 한 번은 마이너스로 해서 여기다 쓸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두 1차식의 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얘가 두 1차식의 곱꼴이 되려면 여기랑 여기가 뭐가 돼야 되죠? y에 관한 1차식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애가 누구냐면 얘거든. 그러면 얘가 y에 관한 1차식이 되어야 돼. 그럼 y에 관한 1차식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루트 안에 있거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아이가 루트를 풀고 나가야 돼요. 그럼 얘가 루트를 풀고 나가려면 루트 풀고 나가는 방법은 뭐죠?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는 겁니다.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 돼요. 그래서 얘에 대한 판별식은 0. 이렇게 돼요. 자, 봅시다. 설명 끝. 보세요. 자, 그래서 얘에 대한 판별식이 2-y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배의 m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이 되고요. 얘가 0이 되는 게 아니야. 얘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완전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왜? 그래야지만 여기랑 여기가 y에 관한 1차식이 되니까요. 왜? 루트 풀고 나갈 거니까. 자, 정리합시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마이너스 4m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2 y에 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판별식 할 거니까. 맞아 이거? 왜 이래? 자,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 그래서 얘에 대한 판별식을, 자, 얘는 x 판별식. 왜? x에 관한 판별식이었죠? 이번엔 y에 관한 판별식을 합시다. 자, 그래서 y에 관한 식의 판별식을 해주니 짝수 판별식 해야 되는 거죠? 4, 4, 16 이게 판별식입니다. 얘가 뭐가 돼야 되죠? 얘가 0이 되면 됩니다. 자, 정리합시다. 전체 8로 나눠버리니까 2 플러스 1 마이너스 4m는 0. 그래서 m은 4분의 3.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잘 봐. 무슨 얘기냐면은 m이 4분의 3이 되면, 설명 거꾸로 합니다. m이 4분의 3이 되면
얘에 대한 판별식이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완전 제곱식이 돼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두 개의 식이 y에 관한 1차식이 됩니다. 따라서 x, 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골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의 판별식을 쓰셔야 돼요. 판별식의 판별식. 나도 이렇게 안 풀어. 여기서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대충 푸는 거지. 솔직히 나도 이렇게 안 풀고요. 빠르게 풀어야죠. 야, 여기가 이게 돼야 되잖아. 아, 이거는 m이 지금 분수지. 못 구하는구나. 보통 이거 정수로 떨어지게 나오는데. 여기서 m으로 묶어서도 안 되는구나. 요거 나오게끔 너희들이 이걸 적절히 막 이런 식으로 막 만들거든. 그래서 해서 얘가 나오게 n 값을 얘네들이 감각적으로 찾아버리거든. 자, 얘는 미지수가 상수항이 있네. 그럼 이건 쉽지. 됐습니다. 근거와 계수의 관계까지도. 야, 지금 몇 번부터 나갔니? 454요? 64요? (464면) 지금까지 47문제. 근데 그 중에 내가 푼 문제가 10문제. 계속 봅시다. 514번 봅시다. 이거 근거 계산한 게 안 해줘도 되죠. 자, 514번 봅시다. 얘 두고는 알파, 베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2분의 3. 곱셈 공식 갖다 쓰는 거죠. 쟤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나누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그럼 제가 되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 갖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케이스 분류하세요. 519번 케이스 분류가 맞습니다. 케이스 분류가 맞아요. 그러나 맞아. 이거 뿔마 2로 풀면 돼. 2인 경우랑 마이너스 2인 경우 두 번 푸시면 돼요. 얘는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보통은 2차 방정식에서 케이스 분류 정확하게 하셔서 푸셔야지. 얘는 케이스 분류 안 해도 그냥 2인 경우랑 마이너스 2인 경우로 그냥 푸셔도 정답 모순 없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500. 좀 내가 알려주면 좋은 게 뭐가 없다. 521번. 521번 봅시다.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것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것을 괜히 전개하지 마시고요. 괜히 전개하지 마시고요. 이런 방법이 있죠. 알파는 제의 근. 그래서 자, 근데 나는 지금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를 알고 싶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그럼 마이너스 알파 하나 넘기니까 알파 2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단순화하니까 첫 번째 괄호는 알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두 번째는 베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끝. 전개.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그래서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근거 계수의 관계 대입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다 하시면 됩니다. 네. 근의 분리를 배워야 되는데 528번 봅시다. 오늘 그렇게 과제 많이 내지 않을게. 강의실은 항상 여기고요. 6시에서 8시, 8시에서 10시죠, 여러분? 8시에서 10시. 언제? 토요일 날엔 2시에서 6시. 4시간이죠? 선생님, 요건 2시간 수업이니까 솔직히 쉬는 시간 잘 안 주긴 하는데 가끔씩은 줘요. 9시에 쉬는 시간 가끔 주고요. 이때는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4시간 수업할 때 보통 쉬는 시간을 쪼개서 주는 것보다 니네들이 한 방에 주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한 방에 30분 쉬는 시간 주니까 나가서 뭐 사 먹고 와도 돼요. 나가서 사 먹고 올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이 주게 됩니다. 자, 보자. 자, 여기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비가 2대 3일 때 음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두 근의 비가 2대 3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두던 두 근을 알파, 베타 두지 마시고요. 두 근을 2알파, 3알파 이런 식으로 두시면 돼요. 그럼 두 근의 비는 2대 3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2알파 더하기 3알파 두 근의 합 5알파. 근과 계수 관계 두 근의 합은 오케이. 그래서 알파는 K. 다음 두 번째 두 근의 곱 6알파 제곱입니다. 그러면 두 근의 곱은 2K의 제곱 플러스 1인데 알파가 K니까 연립. 알파에다 K 집어넣으니까 6K 제곱은 2K 제곱 플러스 1. 4K 제곱은 1. K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음수 K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어렵지 않죠? 여기 왜 이렇게 쉽냐? 내가 이 유형온 교재가 싫은 거는 딱 그거거든. 단원별로 난이도가 들쑥날쑥이어서 이 교재를 나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 근데 문제는 괜찮아요. 이 문제집 문제는 괜찮아. 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 라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4가 되도록 보자. 양수 K 값을 구하시오. 아까 선생님 곱셈공식 쓰는 거 봤겠지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입니다. 곱셈공식 갖다 쓴 거고요. 얘가 4래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갖다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 알파 베타 이렇게 되고요. K의 제곱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 넘어가자 마이너스 4는 0.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K는 5 또는 마이너스 3, 5가 정답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뭐 유형 이렇게 많니 이거? 그러면 자르고 목요일 날에 이거 나가고 과제 내고 딱 좋네. 이거 유형까지 과제 낼게. 과제 더 나가서 나가지 않을게. 다음 단원이 할 얘기가 많지 여기는 크게 많이 할 얘기는 없는 것 같네. 개념이. 자, 유형 13까지 과제입니다. 유형 14지? 14까지 과제예요. 유형 14까지 과제예요. 자, 유형 14까지가 과제고
선생님이 나중에 단톡방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단톡방에 과제 올려주고요. 단톡방에 항상 수업 영상 촬영한 거 영상 주소 올려줘요. 근데 이번에는 만들지 않을게. 이번에 만들지 않고 다음 주에 만들어서 올려주도록 할게요. 너희들 폰 번호도 다 저장해야 되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여기는 대표 유형 선생님 대표 문제 풀어준 거 있죠? 지금 다 푸세요. 유형 14까지 지금 빠르게 풀어보세요.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봅니다.